정문에서 15분 문전 박대. 그리고 연병장 3,000명 앞에서 뇌물 녹취가 터졌다. 품이 유집이요? 그 순간 중령의 견장보다 자존심이 먼저 찢어졌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최북단. 임진강 너머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서부전선 최정예 전진부대. 특히나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연대 지휘본부에는 서늘한 기류만이 흐르고 있었다. 오후 2시 지휘관실.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은 민태훈 중령은 손에 든 라이터를 튕기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대대장이었으나 전임 지휘관이 떠난 뒤 약 한 달간 연대장 업무 대행을 수행하며 실질적 이 부대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정문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신임 지휘관 차량이 진입했답니다. 정보과장이 긴장한 듯 문을 열고 보고했다. 민태훈은 들은 척도 안 하며 픽하고 비웃었다. 왔으면 그냥 오라 그래. 왜 난리법석이야? 현재 검문소 출입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보안 허가증이 확인 안 된다고 민태훈이 낄낄대며 몸을 세웠다. 그의 눈동자엔 비열한 장난기가 가득 차 있었다. 아, 그거 내가 인사 담당한테 말해서 보안 등록 나중으로 바꾸라 했어. 넷? 아니 그래도 오시는 날인데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특전사 출신이라며 최정예라며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고 다니던 분이니 검문소 밖에서 좀 대기하는 참을성 정도는 시험해 봐야지. 내 말 틀려? 민태훈은 정규 출신이라는 특권 의식에 젖은 인간이었다. 그에게 비주류 학교 출신, 게다가 여성이 자신의 지휘관이 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는 이번 판에 신임 지휘관의 길을 완전히 눌러놓을 생각이었다. 차나 한 잔 가져와 봐. 싸구려 말고 고급차 우리는데 시간 좀 들지. 딱 그 시간만 묶어두자. 같은 시간 1연대 정문 앞 검은색 차량이 굳게 닫힌 철창 앞에 10분간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병 이병장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저 지휘관님 통제실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뒷자리에는 윤지영 대령이 탑승해 있었다. 그녀는 군대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지휘관이자 신화적인 대테러 부대 출신이었다. 그녀는 허벅지 위에 있던 서류를 닫고 밖을 내다보았다. 흐릿한 하늘, 매서운 돌풍에 펄럭이는 군부대 깃발, 그리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병사들의 얼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이것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기싸움이었다. 윤지영이 문을 열었다. 지휘관님,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부대 진입 전이라. 운전병의 걱정에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잘 주름진 군복 바지와 광이 나는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디뎠다. 그녀가 색안경을 벗자 아주 매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저벅저벅 정문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이 기겁해 놀라 총기를 다시 잡았다. 정지. 신원 미상인원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윤지영은 병사의 코앞 장애물 바로 앞에 딱 멈춰섰다. 그녀의 키는 170cm가 넘었다. 압도적인 포스에 눌린 병사가 마른 침을 넘겼다. 자네 근무 조장인가?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 앳된 하사, 계급장을 단 근무조장이 엉겁결에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요. 하사 정우성 정하사 근무수칙 제3항이 뭐지? 넵, 묻는 말에 복창해. 제3항.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확실한 신원 점검과 상급 부대 보고 체계 유지입니다. 확실하군. 그렇다면 묻지. 1사단 소속 지휘관이 부임한다는 문서는 벌써 일주일 전에 내려왔을 텐데 신원 증명이 안 된다는 건 행정병의 근무 태만인가?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 거부인가? 정하사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감각적으로 이 상황이 상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눈앞에 있는 여자 윤지영 대령의 기세는 대대장 민태훈과는 수준이 달랐다. 전화기죠. 넵. 안 됩니다.
규정상 2번 말 안 한다. 지휘통 제실 당직 간부 바꿔. 지금 당장 윤지영의 눈매가 싸늘하게 빛났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정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송수화기를 창문 틈으로 건넸다. 당직 사령 수화기 너머에서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당직 사령 일대 대장 민태훈 중령입니다. 누구십니까? 알면서 묻는 목소리. 뒤쪽에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윤지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냉소였다. 나 윤지영다. 민중령 자네는 일연대의 손님맞이 예절을 아주 기발하게 배웠군. 아, 연대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통신망이 불통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뻔한 헛소리. 사과에는 진심이라곤 없었다. 통신망 핑계는 나중에 헌병대 앞에서나 대고. 자네 지금 내 시계로 정확히 2시 15분이다. 내가 입구에 도착한 지 15분이 지났어. 군인이 그 정도도 못 기다리십니까? 기다릴 수 있지. 하지만 지휘관을 문전박대하는 부대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갈팡질팡할지 눈에 훤하구만. 문 열어 딸깍. 윤지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거대한 철문이 굉음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윤지영은 정하사를 보며 눈짓을 보내왔다. 고생했다. 임무 계속해. 그녀가 다시 차에 타려자 당번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연대장이 성질이 좀 이하사 예나는 포탄들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살아남았다. 고작 미친 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해서 도망갈 것 같나? 차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로 향했다. 윤지영의 눈빛은 본청 3층 지휘관실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자신을 훔쳐다보고 있을 그림자를 향해 차라리 잘 됐어. 도려낼 살점이 어디인지 헤매고 다닐 시간을 줄였으니. 지휘관실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담뱃짓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 위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탁자에는 술 쏟은 얼룩과 자국이 가득했다. 심지어 창가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맥주캔 깡통까지 나뒹굴고 있었다. 뒤늦게 들어온 작전장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고개를 푹 숙여 했다. 여 지휘관님 죄송합니다. 행정병들이 정리를 해뒀어야 했는데. 작전장교가 급하게 맥주캔 깡통을 잡으려 하자 윤지영이 손을 뻗어 막아섰다. 건들지 마, 얘 손대지 마, 영상 찍어. 여 영상 말씀이십니까? 현재 이곳의 꼴이 우리 부대의 민낯이다. 상관에 대한 예우도 군기 강령도 청결 의식도 썩은 상태. 낱낱이 남김없이 증거로 남겨. 그녀의 차가 운일갈의 작전 장교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윙윙 진동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을 흔들다. 방금 복도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충성, 대충 말하고. 삐딱거리는 경례와 함께 민태훈 중령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진짜 미친 척하고 더러워진 사무실을 쓱 훑어보았다. 허참 이게 웬일이오? 관리병사 놈들이 미쳐가지고 방을 쓰레기로 만들었네요. 제가 주의를 준다고 줬는데 요새 애새끼들이 정말 통제를 안 따라줘서 말입니다. 그는 능청 떨며 잘못을 애들에게 떠넘기고 윤지영을 훔쳐봤다. 윤지영은 차분히 몸을 틀어 민태훈을 노려보았다. 민태훈은 윤지영보다 덩치 배는 더 컸지만 그녀가 쏘아보는 살기에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민태훈 중령 말해보시지요. 자네는 이곳이 엉망인 게 애들의 실수라고 확신하나? 그럼 누구 실수이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한 놈들 실수이지. 윤지영은 서서히 그에게 걸어갔다. 한 발짝, 두 발짝. 짓누르는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구둣발 소리 울렸다. 집무실의 꼴이 더러운 건 병사들의 실수일 수 있어. 하지만 상관을 대우하는 정신이 썩어 빠진 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장교의 문제이지. 뭡니까? 언사가 과하시네요. 민태훈의 표정이 붉게 끓어올랐다. 정문 초소통과 지체 개판인 지휘실 거기에
자네의 그 삐딱한 착용 상태까지 모든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나? 윤지영은 민태훈의 풀어헤친 기칼을 손끝으로 툭 건드렸다. 내 눈에는 읽히는데 자네가 나에게 표하는 졸렬한 반항이 허참 대령님 특전사선 궁예질도 가르칩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민태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윤지영의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었다. 착각인지 아닌지는 겪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하나만 명심해라. 윤지영은 탁자 위에 놓인 쓰레기 뭉치를 가리켰다. 나는 내 구역에서 불결함은 티끌도 허용하지 않아. 그게 뭔지든 인간이든 앞으로 흥미진진할 거. 각오해라. 민중령. 내가 특전사서 익힌 건 범죄자 처단하는 기술 하나만이 아니니까. 민태우는 입술을 꽉 깨문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계집에게 게다가 부하들이 보는 면전서 당한 수치심에 피가 끓었다. 하지만 윤지영의 안광에는 그가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저 여자는 괴물다. 민태훈의 직감이 비상벨을 눌러대고 있었다. 해당 부대의 sak풍들이 몰아닥칠 징조였다. 이튿날 오전 8시 30분. 일연대 본부 소회의실. 매주 한 번 진행되는 주간 회의 시간이었지만 분위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좌석에 앉은 참모들은 기침 소리조차 내게 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정면에 앉은 윤지영 대령은 조용히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빈의자가 하나 있었다. 부연대 민훈 중령의 자리였다. 지휘관님, 부연대장께서 오시는 중에 배탈이 심하게 나셔서 좀 늦는단 겁니다. 정보과장이 땀방울을 흘리며 보고했다. 윤지영은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영내 숙소에서 본부까지 뛰면 5분 거리다. 차가 멈췄으면 기어서라도 왔어야지. 군인의 생명은 시간 준수다. 죄송합니다. 금방 도착하실 겁니다. 안 한다. 모두 대기. 얼음 같은 한마디에 회의실은 금세 공포에 잠겼다. 15분이 지나서야 문이 팍 열리며 민태훈이 들어왔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탈이 좀 안 멈춰서 말입니다. 그는 죄송한 기색은커녕 삐딱하게 걸어와 의자에 털썩 기대어 앉았다. 전투복 소매깃은 대충 걷어 올려졌었고 입에서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윤지영이 파일을 닫고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민중령 자세 고쳐. 민태훈은 꼬았던 다리를 풀면서 헛웃음을 쳤다. 연대장님 참 깐깐하게 구시네. 이곳 최전방입니다. 적들이 당장이라도 쳐내려올 수 있는 야전 부대란 말입니다. 후방 행정직이나 특수부대 마냥 폼 잡고 있을 여유 따윈 없습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요. 그는 특수부대란 단어에 노골적인 조소를 섞어보냈다. 적당히라.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적당히를 한번 검증해볼까? 윤지영이 군수과장을 쳐다봤다. 김 과장 자료 띄워봐. 빔 프로젝터가 켜지자 복잡한 숫자 표들이 나타났다. 민태훈은 하품을 쩍하며 화면을 대충 봤다. 부식비 장부였다. 민중령. 내 부대원들이 요즘 짬밥 맛이 개판이라 매점에만 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는 있어? 요즘 애들이 밖에서 먹던 것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MZ세대 병사들 비위 맞추기가 뭐 쉬운 일입니까? 그래. 한데 이 서류를 보면 좀 수상해. 저번 달 돼지고기 보급 내역을 보니까 일대대에 들어간 고기가 100kg인데 실제 급식 일지에는 60kg만 나갔다고 적혀 있어. 사라진 40kg는 어디로 튀었나? 민태훈의 동공이 찰나 흔들렸다. 아, 그건 요리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고 비계 떼어내고 하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연대장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감이 없으신가 본데 손실 40%는 기본이라고요. 내 부대 취사병 놈들은 고기를 허공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이라도 불이나 보군. 윤지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태훈의 등 뒤로 다가갔다. 게다가 더 웃긴 건 같은 날 내 숙소 회식비 영수증 목록에는 돼지고기 구매 기록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당번병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날 내 숙소에서 아주 거대한 고기 잔치가 벌어졌다더군. 술도 까고. 민태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 봐요. 연대장님 시방절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겨우 고기 몇 점 떼어 먹었다는 겁니까? 훔쳐갔으면 절도고 슈킹했으면 횡령이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 팩트는 내 부하들이 먹어야 했을 고기가 내 놈 위장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뿐이지. 윤지영은 민태훈의 어깨를 꽉 잡았다. 상당한 압박감에 민태훈이 긴장했다. 네가 짓거린 그 전방의 융통성이라는 게 애들 식판 털어서 간부들 뱃속 채우는 짓거리라면 내 그 융통성을 아주 아작 내버릴 작정이다. 증거 있나요? 당번병 녀석들이 개소리한 걸 믿고서 물증 뒤지면 나오겠지. 군수과장 금일 중으로 작년 1년 치식자재 청구서랑 실제 불출증 비교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하나라도 빠지면 너 옷 벗을 각오해. 군수과장은 넵,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허리를 숙였다. 윤지영이 다시 민태훈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민중령. 너는 지금부터 일대대 병영식당에서 애들이랑 똑같은 짬밥을 처먹어라.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 양은 적당한지 직접 체험해보라는 말이다. 간부식당 출입 불허한다. 내가 왜 병사 쪼가리 놈들이랑 밥을 먹냐? 민태훈이 자리를 박차고 고함쳤다. 명령이야. 꼬우면 사단장님께 직접 이르던가 항명죄로 징계위원회 끌려가는 건 각오하고서. 윤지영은 뒤도 안 보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민태훈은 빡쳐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그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저저 미친년이 정말 두고 봐라. 오후 6시 연대장실 윤지영은 창문 너머 어둠이 깔리는 연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감찰 장교 정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일연대에서 유일하게 윤지영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듬직한 인물이었다. 연대장님 일대대장 민태훈 중령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파주 시내 고깃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접대라 윤지영이 피식 미소를 지었다. 오전에 개망신을 당하고 밤에 술을 사겠다니 뻔한 속임수였다. 함정일 확률이 큽니다. 술을 먹여서 실언을 따내거나 돈봉투로 꼬드기려는 개수작일 겁니다. 무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니. 윤지영은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챙겼다. 정대위넷. 자네는 내가 회식에 가 있는 동안 은밀히 움직여줘야겠어.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오늘 밤 일대 대장실을 턴다. 배대장실을 터신다는 말씀입니까? 민태훈 성미상 진짜 위험한 장부는 절대 남에게 안 넘겨. 지 사무실 금고나 비밀 공간에 짱박아 뒀겠지. 놈이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 신경 쓰는 동안이 기회다. 너 헌병 수사관 출신이니 잠긴 문 따는 건 식은 죽 먹기겠지? 정대위의 눈이 빛났다. 당근입니다. 안 그래도 그 방 한번 털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파주 시내 진수성찬 식당. 민태훈은 벌써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윤지영이 사복 차림으로 들어오자 놈은 과장된 동작으로 반겼다. 오, 연대장님 여기 상석으로 모셔. 오늘 제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일대대 간부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내어주었다. 윤지영이 자리에 앉자 민태훈이 소주병을 집었다. 자, 아침엔 제가 좀 까칠했습니다. 화해의 뜻으로 한 잔 드시지요. 707은 술도 잘 드신다 하던데. 윤지영은 잔을 쥐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 술은 됐고 용건이 뭔가? 아유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딴 뜻이 아니라 우리 서로 둥글게 둥글게 살자는 겁니다. 대령님도 별 다셔야죠. 이곳서 잡음 없이 무난히 계시다. 별 달고 가셔야지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득될 게 있겠습니까? 본성이 보였다. 이윽고 민태훈은 목소리를 깔면서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는 품속에 두툼한 봉투를 집어 테이블 아래로 윤지영 편으로 건넸다. 이거 품위 유집이라고 여기십시오. 매달 요 정도면 섭섭지 않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1사단 예하부대 공사업체 사장들이 성에 표시한 겁니다. 뇌물이었다. 윤지영은 봉투를 슬쩍 보았다. 꽤 두꺼웠다. 이게 자네가 말한 융통성인가?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챙긴 돈. 아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관례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령님도 이거 챙기시고 급양감사니 뭐니 하는 건 대충대충 넘어가시죠. 윤지영은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며 봉투를 들어올렸다. 민태훈의 눈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윤지영은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불판 위로 던져버릴 듯한 시냇물을 취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턱 내려놓았다. 민중령 자네는 나를 잘못 봤어. 예,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네 옷이 필요하지. 그 순간 윤지영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정대위에게서 온 문자였다. 비밀 금고 발견. 비자금 장부 및 차명 계좌 통장 찾았습니다. 복귀합니다. 윤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말씀 안 끝났는데. 윤지영은 차가운 눈으로 민태훈을 쳐다다 보았다. 대화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시인했잖아.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상관 매수 시도까지. 뭐라고요? 당신 지금 녹음했어. 민태훈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내일 아침 조의 병력 집합시켜. 자네의 그 더러운 관행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내 병사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윤지영은 미련 없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태훈은 어리 빠진 얼굴로 털썩 앉았다.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새벽 2시 1연대 연대장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민태훈 중령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취기는 식은땀과 함께 이미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바닥에 털썩 앉은 채 텅 비어있는 붙박이장 안쪽의 비밀 금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그만의 성역이었다. 지난 2년간 부대 운영비를 착복한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 군납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바친 상납 내역이 적힌 수첩까지. 그의 군 생활하니 그의 인생을 뿌리채 날려버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사라진 것이다. 누구야? 어떤 놈이야?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침입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소행이었다. 순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윤지영이 보여주었던 섬뜩한 미소가 머리를 스쳤다. 얘기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설마 그 여자가. 민태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사단사령부 인사참모 정태훈 중령이었다. 그의 육군 사관학교 동기이자 그동안 자신의 뒤를 봐주던 확실한 백이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뚜루루 뚜루루 받아라 태훈아. 5번. 6번의 신호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야, 민태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태훈아, 큰일 났다. 나 좀 살려줘. 민태훈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확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장부가 사라졌어. 내가 모아둔 비자금 내역이랑 너한테 안위위로 보낸 후원금 내역까지 싹 다 없어졌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잃어버려? 그 신임 연대 장년이. 아니, 윤지영 대령이 훔쳐간 것 같아. 오늘 회식하자고 불러내더니 그 틈에 사람을 보낸 게 분명해. 태훈아, 내가 사단장님께 말 좀 잘해줘. 이 여자 707 출신이라 위험해. 감찰 쪽에 찌르면 우리 다 죽는다고. 수화기 넘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태훈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잠시 후 정태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훈아, 말해봐. 방법이 있는 거지. 너 증거 있어? 무슨 증거? 연대장이 내 금고를 털었다는 증거 말이야. 폐쇄회로 화면이라도 있냐고? 아니, 내 사무실 안에는 카메라가 없잖아. 하지만 정황상 그 여자가 분명해. 봐, 이 멍청한 자식, 증거도 없이 연대장을 절도 몰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은 왜 들먹여? 나까지 죽일 셈이야.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그동안 너 챙겨준 게 얼마인데? 이번만 막아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끊어.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똥물 튀기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내 이름 한 글자라도 나오면 그땐 내가 너 죽인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민태훈은 혼비백산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허공에 집어던졌다. 아끼던 후배까지 선을 그었다.
완벽한 사면초가였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걷어차서 창문을 깨트렸다. 크악! 윤지영 가만 안 둔다. 그는 헐떡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상황병을 불렀다. 상황병. 오늘 저녁 간부들 싹 다 소집해 쉬고 있어도 무조건 데려와. 당장 여기 내 방으로 뛰어오라고 해. 조금 뒤 피곤한 기색의 참모진 3명이 지휘관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진 서류 뭉치와 입의 거품을 문 민태훈을 보고 주저앉았다. 찾으셨습니까? 대대장님? 니네 이번 주에 내 보관함 주위 기웃거린 녀석 못 봤어? 아무나 괜찮으니 이상한 놈 못 봤냐고. 민태훈이 홱홱대며 고함을 쳤다. 인사과장이 주저하며 대답을 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일과 끝에 관사에 있었고 위병소 근무병들도 특이한 보고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니들 정신을 어디다 빼고 다니는 거야. 민태훈은 인사과장의 어깨를 치고 밀쳤다. 분노에 찬 야수 같았다. 너 당장 가서 지휘통제실 들어가서 최근 일달치 출입 기록 전부 뽑아와. 또한 재정 담당시켜서 예산 집행서 전부 수정하라고 해. 토시 하나라도 다르면 싹 징계 먹일 줄 알아. 네. 대대장님, 현재 밤 12시입니다. 서류를 위조. 아니, 전부 수정하려면 며칠이 하라면 해. 모레 점심까지 깔끔하게 끝내놔. 혹시 상급 부대 검열 나와서 꼬투리라도 잡히면 니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들었어. 참모진들은 이제야 상황의 위험성을 눈치챘다. 지휘관이 커다란 실수를 했거나 뒤가 뒤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직속 상관이자 근무 평정권을 갖고 있는 민태훈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넵, 알겠습니다. 참모진들이 쫓기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혼자 남은 민태훈은 초조한 기색으로 밖을 쳐다보았다. 맞은편 본부 건물 3층 감찰 부실의 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저 불빛이 마치 자기를 옥죄어오는 수사관의 눈초리처럼 느껴졌다. 맞아. 명분이 없으면 엮으면 돼. 내가 이곳에서 청춘을 바쳤어. 겨우 어린 놈한테 질 것 같아. 그는 금고에서 비밀 장부 하나를 꺼냈다. 용사들의 면담 기록부 하사들의 차용 장부들 따위였다. 그는 이것들을 써서 윤지영이 강압적 부대 관리를 했다고 위로 찌를 계획이었다. 본인이 갈 지옥을 더 빨리 여는 것인 줄도 모르고 비슷한 시각 사령관실. 윤지영은 정대위가 제출한 파일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냉정하다 못해 차가웠다. 생각보다 더 더럽구나. 정대위가 화를 참아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피복류 납품 공장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뒷돈을 챙긴 내역. 부대 운영 비품 구매비 3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의 도박비로 쓴 내역. 게다가 저번 유격 훈련 때 용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간식과 부식류들을 횡령해 근처 슈퍼에 넘긴 증거까지 있습니다. 장교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사람으로서의 기초적인 도덕마저 저버린 행동이었다. 윤지영은 비디오를 켰다. 술자리에서 민태훈이 청탁을 시도하던 모습이 뚜렷하게 재생되었다. 이번이 마지막 눈 감아주시면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수표로 깨끗하게. 저 수준이면 징계위원회 아니라 민간 법정에서도 실형 3년 정도는 나오겠어. 윤지영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서 어둠에 묻힌 작전 지역을 확인했다. 불이 켜진 지휘관실, 그리고 급하게 뛰어가는 참모진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난리치고 있군. 서류 조작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관을 보내서 현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돌아. 윤지영이 손을 저었다. 엉성하게 위조된 문서는 반대로 더 확실한 증거가 되지. 게다가 나는 그가 더 확실한 지옥으로 가길 원해. 내일 오전 그가 날조한 변명들이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는지 알려줄 계획이다. 정대위. 넵. 지휘관님. 내일 오전 전 부대 소집이다. 위치는 강당으로. 예외는 없다. 입실나 근무 선언자는 어떻게 할까요? 부득이한 소수 인원을 빼고서 전부 집합시켜 통신병, 정비병, 보급병까지 싹 다. 내일 오전은 우리 부대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부에는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벌써 군단 법무참모와 통화는 끝냈다. 내일 오전 8시 점호 시간에 따라서 들어올 거야. 윤지영은 책상 위에 부대기를 쳐다보았다. 민태훈은 아마도 나를 쫓아낼 방법을 찾느라 눈깔이 뒤집혀 있겠지. 짐승도 위기에 처하면 사냥꾼을 무는 법이니까.
만약 있을 비상사태를 생각해서 기동 타격대를 주변에 매복할까요? 민중령이 정신을 놓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윤지영은 피식 웃었다. 하지 마라. 나는 그가 행패를 부리길 원해. 더 더럽게 더 치졸하게 지랄할수록 부하들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본인들의 대대장이 어떤 쓰레기였는지를. 그녀는 허리춤에 차가운 권총을 매만지며 일어섰다. 서늘한 금속성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내일은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모든 판은 짜였고 이제 무대 위로 오를 시간만이 나를 기다렸다. 전방의 새벽 안개는 짙게 깔렸지만 동쪽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것은 썩은 자들을 심판할 지옥의 화염과도 같은 빛이었다. 오전 7시 정각 기상 사이렌이 부대를 뒤흔들었으나 공기는 사뭇 무거웠다. 비상 소집 방송이 스피커가 터질 듯이 쩌렁쩌렁했다. 전파한다. 현시각부로 전 대대원은 전투복, 환복 후 대연병장으로 집결할 것 이상 전파한다. 막사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병사들의 얼굴엔 불만과 피로가 덕지덕지했다. 아, 뭔데? 새벽부터 웬 난리야? 실제 상황? 지휘관 바뀌었다고 똥군기 잡는 거 아냐? 와, 정말 죽겠네 진짜. 병력들은 불평을 하며 연병장으로 모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단상 한가운데 연대장 윤지영 대령이 날선 군복을 입고 차갑게 서 있었다. 그녀의 뒤편엔 참모진이 굳은 표정이었고 우측에는 민태훈 중령이 죽은 눈으로 서 있었다. 민태훈의 꼴은 가관이 아니었다. 밤새 시달린 사람처럼 두 눈은 붉게 충혈됐고 입술은 하얗게 부르트고 있었다. 그는 곁둔질로 윤지영을 훔쳐봤지만 윤지영은 앞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비밀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 허세인 것일까? 민태훈은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어제 부하들을 조져서 비품 장부의 수량을 대충 조작해뒀다. 상납금도 현찰로만 챙겼으니 죽어도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면 된다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래 견뎌보자. 증거가 없으면 의심만으로 못 자른다. 장병 3천여 명이 연병장의 집결을 끝냈다. 거대한 네모난 대형이 완성되었다. 매서운 아침 돌풍에 부대 깃발이 춤추었다. 부대 차렷 연대 주임원사의 거친 고함에 맞춰 3,000명의 군화 뒷굽이 동시에 닥닥댔다. 쿵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지휘관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병사들의 고함이 허공을 갈랐다. 윤지영은 묵묵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바로 그녀의 음성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갔다. 낮지만 또렷한 그리고 뼈있는 목소리였다. 전진부대 용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연대장 대령 윤지영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닫고 병사들의 눈을 일일이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나는 오늘 훈화하려고 이 높은 단상에 선 것이 아니다. 제군들에게 속죄를 하기 위해 섰다. 병사들이 동요했다. 대개 신임 지휘관들은 강군 육성 전투 준비 따위에 지루한 훈시를 읊어대기 일쑤였다. 하지만 사과라니. 지난 2년여간 제군들은 배를 타쌌을 것이다. 한기에 떨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같은 대우에 절망했을 것이다. 병사들의 잡담 소리가 사라졌다. 전원이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만 응시했다. 조국이 제군들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리가 한 놈의 욕심으로 인해 구정물통에 처박혔기 때문이다. 윤지영은 곁에 서 있던 민태훈을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일대 대장 민태훈 중령 민태훈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연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윤지영은 걔를 무시하고 폭로했다. 이자는 제군들이 씹어야 할 고기를 횡령해 자신의 배를 채웠다. 제군들이 입어야 할 깔깔이를 팔아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제군들이 피땀 흘려 구를 때 그는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 닥치세요. 말씀을 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상관을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민태훈이 단상 앞으로 뛰쳐나오며 꽥꽥대고 악을 써댔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향해 몸을 틀었다. 야,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챙겼는데? 밥 좀 개떡같이 나온 거. 그거 다 상부 지원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위로 뛰어다니면서 예산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태훈은 병사들에게 구걸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그들은 겪어왔다. 매일 나오는 똥국과 밥, 이유 없이 잘린 휴가, 그리고 민태훈의 쌍욕들을.
그들은 동물적으로 윤지영의 말이 진실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윤지영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민태훈을 노려보았다. 명예. 그녀는 비웃었다. 군인의 명예는 견장아 아니라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너에게 더럽혀질 명예 따위가 남아있나? 증거를 내라고. 증거를 나를 작업쳐서 보내버려는 수작 다 알아. 민태훈이 발악했다. 윤지영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물증을 원하나? 아주 확실한 물증이 여기 있는데. 그녀가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다. 칙하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전날 밤 민태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3,000명의 귀를 때렸다. 매달 이 액수면 품이 유지비로 넉넉하실 겁니다. 부식비 그거 좀 먹는다고 티도 안 납니다. 유들하게 삽시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병사들의 눈초리가 충격에서 사리로 변했다. 야, 완전 쓰레기야. 우리 식대가 놈 유흥비였다고? 패어 죽이고 싶다. 정말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장교들마저 낯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민태훈의 안색은 핏기가 가셔 시체처럼 변했다. 이건 함정이야. 저 계집이 꾸며낸 거라고. 그는 중얼중얼대며 윤지영에게 덤벼들려 했다. 증거물을 없애려는 수작이었다. 동작 그만. 윤지영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돌진하는 민태훈의 손을 재빨리 휘감아 꺾고 밸런스를 무너뜨려 단상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아! 민태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술이었다. 윤지영은 놈을 바닥에 깔아뭉갠 채 차갑게 노려보았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제56조 상관에 대한 특수 협박 미수,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금품 갈취. 윤지영은 법 조항을 읊조리며 놈의 죄과를 빠짐없이 지적했다. 비겁해 민중령 끝까지. 이때 외부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윙윙 4단 헌병대 차량 3대가 연병장으로 돌입했다. 검은색 헬멧을 쓴 헌병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내렸다. 정대위 시작해 대기하고 있던 정대위가 마이크를 쥐었다. 현시간부로 일대 대장 민태훈 중령을 즉각 체포합니다. 확보된 이중 장부와 녹취록은 벌써 사단 법무실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헌병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민태훈의 팔목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이거나 이거 못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엘리트 출신이야. 너희들 다 죽었어. 정태훈 중령한테 연결해. 민태훈은 짐처럼 끌려가면서도 악을 써댔다. 하지만 그 꼴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안쓰러울 정도로 비참했다. 병사들은 잡혀가는 놈을 보며 환호를 보냈다. 윤지영은 전투복을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봤나? 그녀의 목소리에 시끌벅적했던 연병장이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것이 룰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만드는 전진 부대의 새로운 원칙이다. 그녀는 멀어지는 민태훈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부정을 저지른 놈, 약자를 괴롭힌 놈.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놈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병사들의 가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존경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믿어주는 진짜 지휘관을 만난 것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연대장님 충성. 그 소리는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와, 전진. 3,000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그 함성은 일연대를 감싸안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지영은 그 환호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태훈은 피라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그가 절박하게 불렀던 이름 정태훈. 사단 사령부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 악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윤지영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을 알렸을 뿐이었다. 민태훈 중령이 헌병대차에 끌려가고 일주일이 지났다. 일연대는 겉보기에는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병영식당의 밥은 윤기가 돌았고 난방이 정량 공급되면서 생활관의 훈기도 감돌았다. 병사들은 이제야 군대 사는 맛 난다며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윤지영 대령은 웃지 않았다. 연대장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해보며 쓴 커피를 삼키었다. 태풍이 불고 있어. 그녀의 곁에 선 정대위가 궁금한 듯 물었다. 민태훈 중령은 구속 수사 중이고 관련된 간부들도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대 내의 썩은 환부는 다 도려내지 않았습니까? 민태우는 꼬리에 불과해.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으니 이제 머리가 움직일 차례지. 윤지영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제1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인사참모 사무실 놈들.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인사참모 정태훈 중령은 이를 갈았다. 그는 민태훈의 육군 사관학교 선배이자 그동안 민태훈이 상납한 뒷돈을 받아 챙기며 뒤를 봐주던 1사단 내의 실세였다. 민태훈이 구속되면서 매달 들어오던 비밀 활동비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민태훈은 아직 정태훈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자신이 배신하면 밖에서 손을 써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윤지영 특전사 출신이라 이거지. 현장에서는 날고 기었을지 몰라도 행정과 정치가 지배하는 사단에서는 다를 거다. 정태훈은 수화기를 들었다. 감찰 참모님 접니다. 예, 이번에 일연대 건입니다. 지휘관 교체기에 기강이 많이 풀어졌다는 첩보가 들어와서요. 사단 차원에서 특별 불시 군기 확립 검열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싹싹 털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그의 입가에 야비한 웃음이 걸렸다. 그것은 규정이라는 이름의 펜을 휘둘러 상대를 난도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오후 2시 평화롭던 일연대 위병소에 비상이 걸렸다. 군단 깃발을 꽂은 짙은색 승용차 2대가 갑자기 정문으로 돌진해왔다. 군단 헌병대 불시 점검팀이다. 문을 열어라. 조수석의 대위 한 명이 위병에게 소리를 질렀다. 감히 점검관이 당도했는데 늑장을 부려 빨리 문 안 열어? 관등 성명대. 참으로 아나무인이었다. 게이트가 열리자 조사관 10수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안을 채웠다. 놈들은 흡사 정복자 마냥 본청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집무실의 윤지영은 연락을 듣고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왔구나. 문이 쾅 하고 열리고 정태훈 중령이 나타났다. 그 뒤에 조사관들이 그림자처럼 깔렸다. 정태훈은 건방진 자세로 윤지영을 향해 목례만 까딱하고 손을 폈다. 오랜만입니다. 윤대령님. 본부 작전 장교 정태훈 중령입니다. 감찰부장님의 지시로 이번 점검을 맡았습니다. 계급은 윤지영이 높았으나 상급 부대원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묘하게 깔보는 눈빛이었다. 윤지영은 뻗어온 손을 무시한 채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경례해. 선임자를 만났으면 거수경례를 먼저 하는 게 군대의 기초 법도일 것인데 본부에서는 예절도 안 가르치나? 정태훈의 낯빛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부하들 면전에서 굴욕을 겪은 탓이다. 그는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억지로 손을 올렸다. 충성 목소리가 작다. 다시 충성 좋아 긴급 점검이라 서류도 없고 통보도 없이 뭔가 대단한 사유라도 있는 모양이지. 정태훈은 입술을 깨물며 대꾸했다. 민태훈 중령 건으로 귀 부대의 군기문란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부조리가 식별되면 바로 징계 처리하러 왔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시찰이지 약점을 캐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래, 지켜보지. 그러나 기억해. 내 병사들을 억지로 괴롭히면 나도 보고만 있지는 않아. 훗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원칙대로만 할 것이니까요. 정태훈은 야비한 미소를 흘리고 밖으로 빠졌다. 이윽고 재앙이 닥쳐왔다. 조사팀은 2명씩 조를 짜서 막사 전역을 뒤집었다. 놈들은 티끌 하나 토시 하나까지 시비를 걸면서 대원들과 장교들을 몰아세웠다. 내무반에서는 친구류 점검이 실시되었다. 야, 너 모포에 가기 그게 뭡니까? 게다가 활동화회 때 묻은 거 봐요. 전부 엎드려. 지휘소에서는 장부 확인이 계속됐다. 야, 너 군수장교, 보급 명세서 여백 너비가 양식에 안 맞는데. 20mm로 하라고 했는데 왜 15mm야? 전부 다 파기해. 당장 밤을 새서라도 다 바꿔놔. 게다가 조리실 청결 상태까지 꼬투리를 잡았다. 식판 세척 상태가 엉망이다. 바닥에 물기가 고여있다. 조리장 자네 직무 태만이야. 심할 썼어. 누가 봐도 치졸한 표적형 감사였다. 장병들의 얼굴은 갈수록 굳어졌고 사방에서 탄식과 짜증 섞인 불평들이 흘러나왔다. 정태훈은 그 광경을 보며 쾌감을 즐겼다. 많이 힘들지? 이건 다 너네 지휘관이 나선 탓이야. 미워하려면 윤지영을 미워해라. 그는 대원들의 피로를 미끼로 윤지영을 조여오고 있었다.
통솔자로서 병사들이 시달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큼 힘겨운 일은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정태훈은 집무실로 복귀해 윤지영 책상에 감사 결과 문서를 뿌리듯 떨어뜨렸다. 지휘관님 엉망이네요. 보세요. 적발 내용이 100건이 넘습니다. 대원들 용모 상태 불량, 장비 관리 소홀, 보안 점검표 등 이래서야 전쟁 수행이 되겠습니까? 귀 부대는 필히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태훈을 응시했다. 그래서 요점이 뭐지? 관리 책임을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연대장님께는 지휘 문책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아울러 당분간 본 부대의 일체 출타와 외출은 금지됩니다. 군기가 설 때까지요. 병사들의 출타 금지. 이것은 용사들에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윤지영의 평판을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고 내부 이간질을 획책하는 비열한 수였다. 정태훈은 우월감에 심취해 있었다. 특전사 출신이어도 서류와 규칙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윤지영이 부대에서 익힌 것은 단순히 힘을 쓰는 체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특수 임무에는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빈틈을 찌르는 냉철한 심리 게임도 함유되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서랍을 당겨 무거운 책 한 권을 집었다. 육군 법령집이었다. 정중령 당신이 아까 읊은 그 법규라는 거 다시 명확히 따져볼까? 윤지영의 눈동자가 차갑게 돌았다. 역공의 서막이었다. 윤지영은 탁자 위에 육군 법령집을 폈었다. 팔라락 서류 넘어가는 소음이 적막한 공기를 찢었다. 그녀는 펜을 쥐고 서류의 내용들을 하나씩 긋기 시작했다. 먼저 당신이 언급한 대원들의 용모 불량 문제. 육군 내규 관리편 제15항. 격오지 및 최전방 근무 인원은 작전 상황과 보급 사정을 참작하여 지휘관 허가하에 스포츠용 두발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 그녀는 정태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현재 본대는 최전방 GOP 수호 임무를 진행 중이야. 매달 정기적으로 이발병이 방문해 용모를 단정해야 하는데 근본은 폭설로 길이 막혀 이발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여건이지 군기 강화와는 무관하다. 허나 이걸 검열 감점표에 적다니. 정태훈의 입가가 비틀렸다. 뭐 어쨌든 원칙은 원칙. 다음, 개인 화기 불량. 당신 부하들이 문제 삼은 화기는 K3 기관총이던데 그 총기들은 노후가 심각해 총열 덮개 쪽에 탈색이 뚜렷하다. 병사들이 손질을 안 한 게 아니고 보급품 자체가 썩어서 그런 거야. 윤지영은 파일철 속에 반송된 문서를 뽑아 정태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여기 오자마자 사단 군수처 쪽에 장비 교체 공문을 수차례나 띄웠는데 예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한 게 어디였지? 사단 본부 너희들이야. 지들이 보급을 안 해줘 폐급 총을 쓰는데 그걸 정비 불량으로 애들을 영창에 보내겠다고? 그게 너희들이 떠드는 룰이냐? 정태훈은 할 말을 잃었다. 윤지영의 반박은 치밀했다. 그녀는 무턱대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팩트와 자료, 더불어 저들의 업무 태만을 바탕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셋째, 보고서 글자 11크기냐? 12크기냐가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육군 규정집 실무 편람을 보면 서류의 형태는 가독성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부대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부대는 토너와 종이 아끼려고 글자를 약간 작게 해서 쓰고 있어. 이렇게 아껴둔 비용이 지난달에만 50만 원이다. 표창은 못 줄지언정 심할서를 쓰라 해.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정태훈 쪽으로 걸어갔다. 정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자네가 들고 온 이 지적 목록들 100개 안에서 논리적인 건 단 한 개도 없다. 전부 억지스런 해석 트집 잡기 게다가 확실한 월권 행위이다. 그건 대령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권은 사단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감찰권이라. 그럼 나도 내 파워를 좀 쓸까? 윤지영은 탁자 옆에 있던 스위치를 눌렀다. 벽에 붙은 대형 TV가 켜졌다. 부대의 구석구석 설치된 CCTV 영상이다. 화면 안에는 정태훈이 데려온 장교놈들이 행정실에서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광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이 떴다. 한소령 계급 검열관이 병사의 사물함을 털다가 개인 물건인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냈다. 놈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발로 유리 조각을 뻥 차버리고는 병사에게 뭐라 하며 윽박질렀다. 영상을 보던 정태훈의 눈빛이 태풍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육군 규정 인권 관련조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폭언, 모욕,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윤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집무실을 눌렀다. 이건 감사가 아니다. 깽파님. 내 기지에서 내 부하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싶냐? 이건 오해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좀 과하게 하다 보니 오해. 이 파일을 국방부 신문고와 인권위원회에 제보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사단 검열팀 전방부대에서 지랄. 병사 가족 사진 박살 및 인권 유린. 구시 뉴스거리로 딱 좋지 않니? 요즘 군 부조리 문제에 국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 텐데. 정태훈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만약 이 자료가 밖으로 새나간다면 본인의 군 생활은 끝장이다. 민태훈을 커버치려다 본인이 죽게 생긴 판이었다. 대령님 말로 풉시다. 우리가 다 같은 육군 동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꼬리를 말았다. 허나 윤지영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식구? 내 식구는 저 밖에서 혹한에 떨며 보초서는 병사들이지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따위 쓰레기들이 아니야. 윤지영은 정태훈의 명치 끝을 손가락 쿵 눌렀다. 결정해. 지금 즉시 검열 취소하고 꺼질 건지 아니면 이 파일과 함께 자네와 민태훈의 뒷돈 관계를 파헤쳐달라고 헌병대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할 건지. 정태훈은 숨을 참았다. 그녀는 이미 알았다. 본인과 민태훈의 커넥션까지. 어떻게? 민태훈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세심하더라고. 비밀장부 구석탱이에 인사참모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꽂은 돈의 액수가 적혀 있대. 날짜와 시간까지 확실하게. 사실 장부에는 결정적인 이름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윤지영은 놈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 법. 정태훈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처참한 패배였다. 규정으로 개기다 더 센 규정에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발목이 잡혔다. 알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오늘 검열은 없던 걸로는 안 되지. 윤지영은 책상 위에 있는 깨진 가족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저 병사에게 직접 사과하고 물어내. 그리고 니네 부하들 전부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내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해. 그러고 나서 꺼져. 그건 너무 간부의 위신이 위신? 남의 가족 사진짓 뭉갠 놈들이 위신을 따지냐. 안 되면 말고 내가 그냥 바로 신고 버튼 누르면 그마냐. 윤지영은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정태훈은 울상을 짓고서 소리쳤다. 잠시 뒤 일연대 연병장 한켠에선 볼만한 일이 일어났다. 본부에서 감사 나온 영관급 장교들 10여 명이 줄을 서서 겁먹은 병사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진을 깼습니다. 물어내겠습니다. 실수를 한 장교는 낯빛이 시뻘겋게 변해버려 잘 들리지도 않게끔 사죄했다. 그 곁에는 병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그 옆으론 정태훈이 주먹 꽉 쥐고 서 있었다. 놈은 일연대 장교들과 부대원이 건물 안에서 구경하는 와중에 치욕적인 수모를 겪고 있는 중이었다. 윤지영은 이 광경을 뒷짐을 진 채 바라봤다. 정중령 목청이 작다. 더 크게. 일연대 병사 여러분 뜻지 않게 난동을 부려 죄송합니다. 향후에 사단 수준의 보급을 약속해드립니다. 정태훈은 수치심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됐어. 그만 가봐. 또다시 우리 부대 주위에 나타나면 죽는다. 요번엔 정말로 옷 벗게 될 거다. 정태훈과 검열관은 허겁지겁 차에 탑승해 위병소를 통과했다. 저들의 꽁무니는 패배자 꼴 그대로였다. 차가 안 보이자 운동장에는 금세 침묵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꿈만 같다는 양눈을 비비었다. 본부에서 파견된 저승사자 같던 검열관들을 자기네들 지휘관이 소리쳐서 내쫓은 셈이다. 고작해야 병사 한 놈의 부서진 사진을 위하여. 대장님 정말 대박이다. 와씨 온몸이 떨린다. 우릴 위해서 상급 참모를 조져버린 거지.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짝짝. 이 울림은 눈 깜짝할 새에 물결마냥 퍼져나갔다. 온 병력이 짠 것처럼 괴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대장님 짱입니다. 필승 윤지영은 부하들을 보고 작은 웃음을 띄워주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건네받은 병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넵 고맙습니다. 대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병사는 눈가가 촉촉해져서 목이 잠겼다. 인화 사진은 새로 출력하면 돼. 그렇지만 너희들의 자긍심은 일단 다치면 회복하기 어렵다. 나는 내 병사들이 밖에서 기가 죽는 꼴은 안 본다. 알았지? 넵,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영은 병사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 막사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부하들의 존경 섞인 눈빛은 그 어떤 표창보다 값진 것이었다. 정태훈을 몰아냈지만 윤지영은 긴장했다. 정태훈 또한 누군가의 수족일 뿐이다. 이제 1사단 전역의 이야기가 돌 것이다. 일연대장 윤지영은 건드리면 뼈도 못 남기는 악발이라고. 그 다음 누구냐?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